안녕하세요. 동가 열애중의 김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어떤 자료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보다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저 또한 부자로 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은 부동산 폭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사기에는 좀 늦은 것 같으니 이제 내가 폭락을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10년 주기설처럼 곧 올 것이다. 그때 나는 줍줍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왔는데, 이미 폭락이 왔는데 왜 줍줍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가 폭락을 하면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어떤 아파트의 가치는 이렇게 10억이라고 있는데 금융위기라든지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평가절하가 되어서 잠시 7억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나는 그때 탁 잡아서 다시 그것이 회귀했을 때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줍줍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괜찮은 그러한 아파트 자산인데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떨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상가예요. 상가. 우리가 평소에 장사가 잘 되는 그 상가가요, 외부의 요인 때문에, 뭐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동성로 이 영상에서 제가 이제 찍었었는데 지금 동성로 상황이 제가 이렇게 찍었을 당시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떤 대구의 상징 대구백화점은 고별전을 한다고 하고요. 제가 찍었을 당시보다 이제 더 상가가 비었고 또 권리금 무라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대구를 예시로 드는 이유는 제가 대구가 이제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지방은요, 그런 게 있어요. 서울은 가로수길 떴다가 잠시 죽었다가 세로수길 떴다가 잠시 죽었다가 이렇게 복잡한 그런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옮겨가는데 지방은 시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충장로, 부산은 서면이랑 해운대, 그 다음에 대구는 동성로, 수성로, 이렇게 그 시내라는 곳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교동이라는 곳이 이제 시내였어요. 그래서 시내 가자 하면서 엄마랑 이렇게 같이 갔는데 거기서 엄마 잃어버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대구 백화점이 중심지긴 한데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즉 대구는 오래전부터 그곳이 시내였습니다. 그래서 옮겨가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대구에 계시는 부모님한테도 여쭤봤고 저희 90이 넘은 할머니한테 여쭤봤지만 이렇게 동성로의 상가가 비거나 힘들었던 적이 본 적이 있냐 했었을 때 정말 IMF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10년 주기설을 믿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추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98년도 IMF 왔고 2008년에 이제 리먼 사태가 왔는데 이제 2018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어떠한 징조가 왔는데 지나가겠지, 그냥 작은 어떤 해프닝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커졌을 경우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어쩌죠? 왔었을 때 우리는 메르스처럼 지나가겠지라고
뭐 안일한 대응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는 지나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왔고요. 그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가장 부동산에서 힘들어진 분야가 어디입니까? 상가입니다. 상가요.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 폭락이 왔는데 왜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IMF 때도요, 아파트의 모든 아파트가 폭락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만 30평대 아파트는요, 크게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파트들이 폭락했나요? 50평, 60평, 뭐 70평 이렇게 뭐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크게 떨어졌지, 실거주가 많은 뭐 20평대 후반 그리고 30평대 아파트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파트 모든 가격이 폭락이 왔다라고 그렇게 묶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의 아파트 시장이 그렇게 불타는 시장이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다 불타는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메워 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정은, 당신은 상가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면 저는 예스에 가깝습니다. 자, 왜 그러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요, 저도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이미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거나 두 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삼성동에 아파트를 산다면은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3주택을 가지기에 쉽습니까? 취등록세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그만둬야 되거나 아니면 쉬어야 되냐? 아니죠. 자,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코로나 때문에 상가가 어려워진 거는 내가 인정을 해. 자, 그런데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종식이 되었다고 하지만 예전만큼 상가는 활발해지지 않을 거다. 왜? 그 첫 번째는 이미 예전과는 다르게 온라인 시장이 활발하게 돼서 오프라인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200%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앞선 요 영상에서 세곡동 영상에서요. 자, 감정가가 16억짜리인데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뭐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오프라인 어떤 그런 상가가 활발하다면은 이 8억짜리 뭐 이 상가가 8억까지 떨어지지도 않았겠지만은 이 8억이 만약에 5년 뒤에 저는 16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8억에서 4억 오른 12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죠? 왜 4억을 덜 받냐라고 했었을 때 방금 말한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예전만큼 오프라인 상가가 활발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점과 여러 가지 뭐 인구의 그런 감소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8억짜리 상가가 5년 동안 결국은 50% 오른 것이 여러분들 눈에는 되게 작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가 5년간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파트 시장이 막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정말 막 폭등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100% 오른 그런 아파트는 극히 드뭅니다. 자,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그런 기간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동의 아이파크 아파트는 5년간 50%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세곡동에 이 상가를 사서 5년 동안에 8억짜리가 12억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5년 뒤에 지금 아파트의 수익을 누리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8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5년 뒤에 50%를 즉 4억을 벌 확률이 높을까요? 내가 지금 상가를 8억짜리 줘서
50%벌 확률이 높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보고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상가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서 내가 동성로 상가를 가거나 명동 상가를 가봤더니 막상 가격도 안 떨어지고 임차도 안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임차 월세 가격이. 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어떤 거? 상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도 참 사기 어려운 곳이구나. 내가 돈이 많아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내가 가격을 올려서 사겠다라고 하면 그 수백 세대, 수천 세대 중에 팔겠다라는 매도자가 나오지만 장사가 잘 되고 핫한 상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돈이 있어도 참 사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목을 매달기보다 이런 상황에도 사기 어려운 상가에 혹시나 기회가 있을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도 상가에 매물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상가 매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동의 어떤 상가에 매도자가 팔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평소에 막 중국인들과 아니면 외국인들이 막 많이 와 있는 그런 명동 활발한 진짜 바이디드 틈이 없는 그런 상황에 가서 내가 매수자고 명동에 상가 있는 건물주와 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르는 게 값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얼마라도 깍 하는 순간에 갑자기 물이 날라오거나 소금이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간다면은 조금 깎아 이러면은 적어도 물과 소금은 날라오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 오마카세 먹으러 가면 어떻죠? 10만 원, 20만 원 하죠. 그런 거 먹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쵸? 되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념일날 저희는 갑니다. 막 20억, 30억, 10억짜리 그런 상가를 1천만 원만 깎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의외로 잘 깎아주기도 하고 그거 깎는 거는 되게 우리 후려치는 거 10억짜리인데 한 1억만 깎아주세요. 9억에 살게요. 이런 것들은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자, 10억짜리 상가 1천만 원만 깎아도 나 올해 오마카세 매일매일 먹으면 되나? 그래도 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동성로 상가에 가서 와,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이렇게 비어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고 이러니까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단돈 200만 원이라도, 단돈 300만 원이라도 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지금 현재 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상황이 왔는데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16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10억에 거래됐을 것인데 16억짜리가 8억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폭락 수준은 아니지만 단돈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는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 주기설이라든지 폭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생각과 그러면 상가를 사야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과 제가 상가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기회라고 보는 이유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